네, 지금부터 제26대 한국전기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기신문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61년의 전통을 가진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특히 전기에너지 분야 협단체장 선거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토론회로서 굉장히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조합의 100년을 이끌 유능한 이사장을 뽑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신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선관위에서 조합원 분들께 보실 수 있는 URL을 송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 네, 지금 무대를 보시면요. 각 후보가 굉장히 긴장이 되실 텐데요. 자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호 1번 박봉서 후보, 기호 2번 이태호 후보, 기호 3번 문희봉 후보가 차례대로 나와 계십니다. 네, 앞으로 100분 동안 각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 그리고 본인의 경쟁력과 차별화 요소, 그리고 전기조합 100년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함께 정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번 토론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요. 토론회는 공통질문 영역과 후보자별 개별 질문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통질문은 사전에 선관위가 정한 것으로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똑같이 질의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개별 질문은 선관위가 사전에 각 후보별 캠프에 의뢰를 해서 경쟁 후보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 질문 같은 경우는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오니 후보자분들께서는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각 후보자분들께서는 토론회의 규칙을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나선 이유와 배경을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봉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갑니까? 네,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조합 바꿔야 산다. 기호 1번 박봉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1962년 창립 이래 지난 61년간 대한민국 전기업계를 대표하는 조합으로 조합 원사와 함께 전기 발전을 위해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원사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는 과연 만족하십니까? 특정 소수만이 똘똘 뭉쳐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조합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회원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조합 회원사 분들 중 8개 타 조합 이사장님들에게 격려와 조언 그리고 많은 회원사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힘입어 변화하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 저 박봉서 26대 이사장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인건비 또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백지장이라도 맞들어 드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사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회원사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회원사 중심으로 조합을 개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회원사 모두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건전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 추진했던 사업 중 선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회원사를 위한 신규 먹거리를 발굴 지원하고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이사장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물론 한전, 조달청, 공공기관 등 관련 있는 곳이라면 모두 찾아가 우리 조합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실무형 이사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사장 후보 기호 1번
저 박봉서가 이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합 회원사의 적극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이태호 후보입니다. 네. 60년 전통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발전과 조합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설계하는 각오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후보로 나온 기호 2번 이태호입니다. 저 이태호는 20년을 넘도록 전기조합을 오가며 진정한 사랑과 아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우리 전기조합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산업의 중심에 서 있지만 현재 우리 조합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춰 함께하는 조합, 해결하는 조합, 성장하는 조합, 조합다운 조합으로 변해야 합니다. 현재 조합원사들은 조합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익액 제도가 폐지된 이후 우리 조합은 20년이 넘도록 체질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기 선배님들은 전기조합이 회비만 받고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제 전기조합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저 이태호는 이 전기조합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태호는 26대 이사장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 선배님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문희봉 후보입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제26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문희봉입니다. 저는 조합 1호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여 조합원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조합원을 위하여 먹거리를 반드시 창출하여 조합원님들과 함께 성공 시대를 기필코 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통합의 든든한 동반자이며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조합에 가입한 지 약 40년이 되었고 저 또한 같은 시간을 조합과 함께 해왔습니다. 제 아버님은 전기조합의 원로로서 조합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고 많은 조합원들과 발전된 조합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저도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조합에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님, 후배님들과 친분을 나누며 조합과 전기공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1986년 오송산업사로 시작해 약 40년간 전기산업계의 발전에 매진해온 업체입니다. 전체 매출액 중 미국 및 전 세계에 약 45%를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 중 지난 15년 전부터 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CTTS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수입 대체 효과로 인한 외화 절감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선친께서 친분이 있으신 분들과 맺었던 인연의 관계에 깊은 감명을 받아 저도 많은 선후배님들과 조합의 여러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청취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자신합니다. 14년 전 저의 첫 도전이 있었던 이사장 선거에서
아쉽게 석패한 후 네,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3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이렇게 첫 번째 공통 질문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출마 배경이었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각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 함께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역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봉 후보부터 시작해서 이태호 후보 그리고 박봉서 후보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시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활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조합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문희봉입니다. 저는 단 한 명의 조합원도 어떤 소외 없이 더 존중받고 혜택받는 그런 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반드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합을 만들 것입니다. 첫째, 변압기 회원사를 위한 특별 운영팀을 설치하겠습니다. 안전 입찰, 원가 계산 시 협력한 조합원사의 컨설팅, 설계 비용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조달청 수배전반 원가 계산 프로그래밍을 공급하겠습니다. 원가 계산 프로그래밍의 문제점을 조달청과 보완 협의를 통해 연계 프로그램의 수정과 완성된 프로그래밍의 무료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마스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마스 직접 계약 금액을 상향 추진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원활한 수주 활동 및 이익 창출을 위해 중앙회와 더불어 다수 공급자 계약, 수요기관과의 업체 간 직접 계약 금액을 2억 1천만 원으로 상향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배전반 단가를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조달청에 협의하여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해 배전반 단가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기간 경쟁 제품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수 품목을 중기간 경쟁 제품으로 신청 및 지정을 적극 추진해 조합원사의 조달 시장 진출로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공동 구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업종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협업을 통한 원자재 공동 구매를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동호회 및 지역 협의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별 조합원사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기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조합의 정책 방향 및 소식 공유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지역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산악회, 골프회 및 각 지역 협의회에도 운영금 지원을 최대한 확대시켜 지원하여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공약 이행 평가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약은 신의입니다. 조합원님들과의 약속인 공약에 대해 진행 과정을 수시로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열쇠인 만큼 이를 위해 크게 보고 멀리 보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조합을 만들어 조합과 조합원님들의 성공시대, 통합의 시대를 기필코 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태호 후보입니다. 네, 저 이태의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기조합의 조직의 변화와 조합 운영 시스템의 변화, 둘째는 먹거리 창출과
조합원사의 생산 제품 제값받기, 세 번째는 인력 부족의 해결, 네 번째는 정기조합 정관 및 규정의 개정입니다. 첫 번째, 정기조합 이사장 혼자 이끌어가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 이끌어가는 조합으로 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조합의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우선 정기조합의 집행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사업본부를 1본부, 2본부로 나누어 1본부는 한전 업무, 2본부는 조달청 업무를 맡기고 전무이사는 기획재정부나 산자부에서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원 스스로가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조합의 집행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전반위원회, 변압기위원회, 신재생에너지위원회, UPS위원회, 발전기위원회, 유통산업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 기획기술위원회 등을 만들어 스스로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정책은 집행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만들겠습니다. 둘째, 먹거리 창출과 생산 제품 제값받기입니다. 우선은 지역별 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출자한 제품 개발 연구소를 설립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사업조합이 성능 인증, 조달 혁신 제품, 조달 우수 제품 인증을 받아 그 지역의 회원사들이 있는 지역에서 일들을 그 지역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그 일에 정기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생산 제품 제값받기는 조합 회원사가 만들어진 제품을 정부 조달청, 한전에서 원자재 상승에 따른 제대로 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이 직접 조달청과 한전과 협상하겠습니다. 그것이 조합 이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며 한전 및 조달청에서 온 본부장과 함께 직접 뛰어들겠습니다. 얼마 전 조합에서 입찰한 변압기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단가로 조합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조합 회원사가 고스란히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합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설계, 공동 샘플 제작 지원, 공동 구매 등을 방법을 찾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조합원사들의 인력난 해소입니다. 인력 양성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합 회원사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종별 설계, 견적, 생산 등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성공하기 위해서 해외 인력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외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업종 직업훈련소 개설, 업종별 맞춤 현장 교육 실시 등 각 지방 특성화고와 전문대, 대학 등과 협의하여 정기조합 교육시설 안에 별도의 교육과정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조달청과 연계한 배전반 원가 계산 프로그램과 배전반 견적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전반 실무자 교육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설계 후 자동 견적, 자동 자재 리스트 작성 등 민수, 관수 가리지 않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기조합의 정관 및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사장 중심으로 된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해석된 2월 총회 및 3월 임시총회를 2월 총회 때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판공비는 전액 카드로 결제하며 업무 추진비 역시 투명하도록 확보하며 회원사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직원을 뽑을 수 있었던 규정도 개정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조합 직원을 뽑을 수 있는 등 인사의 투명성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원의 임기 역시 이사장 혼자 임의로 할 수 없게 규정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선거법도 수정하겠습니다. 선거 기간을 늘리고 지역별 간담회 형식의 소견 발표와 토론회 등 깨끗한 선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공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봉서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박봉서입니다.
저는 회원사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변화하는 정기조합, 발전하는 기업 정기업계를 위한 7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사 중심으로 화합하는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섬기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조합, 모든 회원사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한전 품목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정기 감리와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배전반, 변압기, 기타 업종을 적극 지원하며 모든 회원사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다수급 공급계약 마스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1억 원에서 2억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회원사 마스 등록 및 사후 관리를 적극 지원하며 전담팀 심설하고 수시로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기 표준 품셈의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기 품셈에서 전력기기 설치 공량이 없는 품목이 너무 많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품셈 3-34 배전반 계기류 설치 공량을 보면 현재 8가지 항목만 있어 계기류 설치 공량을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300가지 이상 품목으로 세분화해서 등록하겠습니다. 기타 전력기기 없는 품목도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 단체 표준 현실화 표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배전반 전면 도화 두께, CT 2차 전선, 조작 전선, 하향 조정하고 최신 전력기기에 맞도록 KMC 표준 시방서를 개선하겠습니다. 조합 우수 EQ 각종 인증을 획득하거나 입찰 참가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회원사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조달호수 공동상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조합산하 연구소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를 배전반, 변압기, 발전기, UPS, 태양광, 자동차 충전기 등 업종별 유치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동시에 특허 출연이 가능합니다. 개발한 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를 신규 등록하고 이를 통해 공동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합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무 교육 활성화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한 분야별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실무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조합 산하 연구소 기능을 강화해 정부가 발주하는 R&D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합이 주도하는 회원사가 필요한 품질 교육, 도면 설계,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별 실무 담당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코라스 공인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인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수수료 절감 및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전력기기 사용 연한을 현재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면 회원사 전체가 먹거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님, 관계자 여러분,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 선거 때만 말로만 회원사를 위한다, 조합을 위한다 하고 당선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호 1번 저 박봉서가 이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합 회원사의 적극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정기조합 바꿔야 삽니다. 뭉치고 화합해야 발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내 전기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전기조합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어떠한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차례대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태우 후보부터 시작해서 문희봉 후보, 박봉서 후보 순으로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씩입니다. 이태우 후보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25년 동안 조합 활동을 꾸준히 하였고 제24대 곽기영 이사장님 때는 조합의 인수위원회, 특별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로 조합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5대 때는 조합의 이사, 기획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그만큼 조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조합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우 작습니다. 그것이 저의 약점이자 또한 강점입니다. 지금의 이사장은 조합이 회원사를 위해 일하는 이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전력 품질 관련된 제품인 고주파 필터, 우회전력 보상 장치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전기조합 이사장이 자기 회사를 위해 조합을 이용하는 이사장이 아닌 조합을 사심없이 변화할 수 있는 이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조달 우수 제품도 아니고 업체도 아니고 한정 관련된 납품업체도 아닙니다. 사심 없이 조합만을 바라보며 봉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조합 회원사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문희봉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문희봉입니다. 저는 40여 년간의 조합 활동을 하며 선친께서 이뤄놓으신 수많은 업적과 인맥을 바탕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 및 무한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MF 및 코로나 위기도 무난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경영 혁신과 R&D를 통해 내수는 물론 국제적 브랜드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수출도 하는 현재의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통해 수배 전반 및 발전기 업체 등 모든 조합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경쟁력이 있는 납품가와 품질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조합의 문제로 꼽히는 조합 건물 용도 변경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배전반 변압기의 단가를 현실화시키고 조합의 품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최대 강점은 원활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 및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위의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나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호 3번 문희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봉서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박봉서입니다. 왜 박봉서인가? 저 박봉서가 꼭 이사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합의 현실과 혁신과 회원사 구성원들이 화합, 이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후보가 저 박봉서입니다. 우리 조합이 지금 현재도 변화가 없습니다. 2분 후보님도 이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변화와 혁신, 말로만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연장선을 그대로 이어가면 회원사의 성토와 불만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실무형 아이콘 저 박봉서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주인이신 회원사 중심의 조합으로 확실하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화합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장 선거를 치르면서 분열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원사 여러분께서 저 박봉서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준다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회원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조합이 되도록 뭉치고 화합해 발전하는 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확실한 변화 그리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 화합, 이 두 마리 토끼를 저 박봉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풍부한 실무 경험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잘 알아야 조합 회원사의 많은 요구를 알 수 있고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엔지니어 출신 대표 이사입니다. 특허, 기술개발, 인증과정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경험해 왔습니다.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면서 조합 회원사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무형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패기가 있습니다. 제 나이 55세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조합의 40대 중반에 이사장 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딱 일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의 이익과 먹거리 창출 박봉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합의 중심이 조합으로 언제나 낮은 자세로 회원사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바꿔야 삽니다. 뭉치고 화합하에 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거의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는 개별 질문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사전에 선관위에서 각 캠프에 의뢰를 해서 해당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각 질문당 답변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고요. 각 후보당 총 6개의 질문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기호 1번 박봉서 후보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합 단체 표준제도 현실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약에서 KMC 표준 시방서 도어 두께를 거론을 하셨는데 도어 두께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3T, 3.2T 간 정부 원가 계산에 적용을 받아 간접 및 일반 관리비의 모든 것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를 공약 사항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를 조합 회원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조달 우수 제품 인증에도 단체 표준의 가점이 없어져 있는 현 시점에서 단체 표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조금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 단체 표준 제도 현실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이 조달청 원가 계산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제가 공약한 질문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공약을 내용은 KMC 표준을 현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관련 기관과 조합사에 배포하여 표준 시방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원가 계산서를 언급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량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만 해당됩니다. 조합 마스 계약 또는 일반 마스 계약은 원가 계산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민수시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 단체 표준 가산점이 없어졌는데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분 후보님, 이전까지 조합 이사분들입니다. 뭐하고 계셨죠? 있었던 가산점마저도 조합에서 관리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저는 24대 때 미래발전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줄곧 가산점 확대를 주장했고 저의 7대 공약 중 4번째 보면 가산점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중 단체 표준의 위상을 언급했습니다. 두 분 후보님,
이전 조합 이사장님들이십니다.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두 분 이사일 때 했어야 할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합 공동상표는 각자 회사 특허를 이용해 조달청 심사 후 지정되는 것인데요. 조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리고 우수 제품이 이와 동일한데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해 계속 주시면 하는 됩니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 공동상표는 23대, 24대 때까지 잘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대 때부터 홍보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법은 조합 연구소를 통해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 과제를 유치하겠습니다. 연구 과제에는 배전반부터 태양광 발전 등 업종별로 과제를 진행하는 동시에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를 이용하여 업종별 우수 조달 공동 상표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부 과제를 적극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우수 조달 공동 상표를 연속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합 공동 상표도 참여했고 조달 우수 혁신 제품 R&D 사업도 했었기 때문에 회원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 잘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코라스 공인지정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이 사업으로 조합 수익 창출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또한 공공기관의 전력기기 내용 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사용 연한이 15년이 지나도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10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년 사용 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의 법제화가 먼저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후보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답변인데요. 코라스 사업 제25대 여기 앞에 곽기영 이사장님도 추진했던 사업 중 중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희봉 후보님, 이때 조합 이사 아니십니까? 조합에서 추진했던 중요 핵심 사업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곽 이사장님이 그때 진행했던 문서를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들한테 전달을 좀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마저 읽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달할 문서를 보시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문희보 후보님이 조합을 이끌어갈 이사장 후보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오. 이어서 네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표준품 샘플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해주셨는데요. 전기 표준품은 대한전기협회에서 관장해서 만들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태호 후보님이 질문한 겁니까? 전기 표준 품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표준 품샘 보완을 하고 대한전기협회에서 위임받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월과 7월 정부 및 지자체 관련 발주기관 전기공사협회를 대상으로 표준 품샘을 재개정 희망하는 항목을 수요조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판에는 총 75개 항목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전방 관련 전기 표준 품샘은 창간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조합에서 진행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배전반에 들어가는 품목 종류가 약 2천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각 기기별 품샘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기 표준 품샘 품목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합 이사장이 된다면 정부 부처 및 협의하여 품샘 품목을 추가 반영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표준을 현실화하신다는 공약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문희봉 대표님의 그 답변 표준 내용에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고 문희봉 대표님의 답변서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조합은 회원사 대표님들로 구성된 지역별 간담회를 하고 있으나 박 후보의 공약 소견에 보면 지역별 실무 담당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무 담당자 간담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란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지만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저희 조합원사는 아쉽게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2세 또는 전문 CEO 경영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합 회원사 대표님들 모임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화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6개의 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박봉서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는 개별 질문 이태우 후보님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이태우 후보님, 역시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질문당 답변 시간은 2분씩 주어지도록 하겠고요. 총 6개의 개별 질의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태우 후보님은 공장이 임대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려주시길 바라며 후보님 회사의 주력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게 전기조합 이사장을 뽑는 자리에 임대 공장인지 뭔가라는 묻는 것 자체가 이사장 후보로서 자격이 의심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장은 검단 공장에 744제곱미터의 임대 공장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286제곱미터의 공장형 아파트를 15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건설 기간이 3년 정도가 지나가는 바람에 일단은 검단공단의 공장하고 사무실하고 합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검단공단으로 이사 갔고요. 현재 일산에 있는 사무실이 140제곱미터는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의 주력 제품은 전력 품질 제품으로 고주파 필터와 무효 전력 보상 장치가 저희들 주력 사업입니다. 임대 회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 이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건지는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큰 회사만 조합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규모나 매출 면에서 큰 배전반 회사님들도 이사장이 되었지만 조합이 변화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26대 이사장이 앞으로 뽑힌다면 현재 26대 이사장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 이사장이지 그 회사의 규모나 매출로 뽑는 이사장이 되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님은 조합 회원사의 컨설팅 업무만 주로 하신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회사는 컨설팅 전문 회사가 아닙니다. 조달 우수 제품 인증의 컨설팅은 전문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건 더 박봉서 아마 후보님이 더 잘하실 건데요. 다만 저희 회사가 고주파 필터나 무효 전력 보상 장치 아니면 전력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서 여러 제조 회사들이 저희들한테 개발 의뢰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개발 의뢰를 받고 나면 특허나 개발 제품을 만들어 드리기는 하는데요. 특히 저희들 같은 서전, 대농, 에코스 같은 회사 같은 거는 무료로 저희들이 특허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가까이 회사들이 앞으로 조달 우수 제품이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것들에서 일부 저희들이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바지 해드린 거지 그걸 갖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전문 회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후보님께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회사의 운영과 이사장 업무를 어떻게 병행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머지 두 후보님도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저 회사는 앞서 말한 듯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회사를 잘 가지 않습니다. 다만 알다시피 저희들 안 사람이 회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외부 일도 보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박 후보가 더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배전반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 부동산 시행 같은 그런 업무들을 해왔기 때문에 26대 이사장이 되면 도로 박 후보님이 더 회사를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조합 업무를 제대로 보실지 그게 더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품목별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조합의 품목은 배전반, 변압기, 신재생에너지, UPS, 발전기, 유통 등의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운영했던 위원회 방식은 각 위원회에 제품별마다 2분 정도를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각각의 품목들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6대 이사장이 된다면 품목별 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품목별 위원회에서 품목별 위원회 안에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등과 같은 품목별 그 품목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사회에 통과되면 이사장은 전폭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입니다. 지역별 사업조합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요. 현 전기조합과는 어떤 구조로 병행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제도로는 마스,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조합의 공동 브랜드와 같은 제도가 있고 그걸 활성화하면서 조합원들의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달청에서는 성능 인증 제품, 조달 혁신 제품, 조달 우수 제품 등과 같은 제도가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사업조합을 설립하여 하나의 업체가 받기 힘든 여러 가지 인증들, 즉 성능 인증, 조달 혁신 제품, 조달 우수 제품을 지역 사업조합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 공동 생산 및 공동 구매를 활성화하여 그 지역의 일들을 직접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및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직접 나설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출자한 제품 개발 연구소를 만들어 그 기술을 지역 사업조합으로 특허 및 개발 제품을 전수하고 우리 조합은 그곳으로 지역 사업조합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바꿀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합이 출자한 제품 개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조합 안에 만들지 않고 별도의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24대 개발 사업이 사업비를 사적 유용으로 6년간 정부 개발 사업을 우리 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곽경 이사장님 때 뼈아픈 아픔이실 건데요. 그래서 우리 전기조합 내에 연구소를 만들면 정부 R&D 개발 사업이 이사장 및 주요 조합의 임원들의 부당한 청탁이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조합이 직접 출자한 독립된 연구소를 만들고 그 안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별도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역 사업조합 그리고 우리 조합이 함께 정부 자금을 R&D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외 개별적인 회사들도 R&D 개발 사업을 조합과 함께 추진하고 조합 하나의 발전도 도모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이태우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기호 3번 문희봉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역시 전과 동일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조합은 선거권이 조합 가입 이후 6개월 연속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선거권도 아니고 피선거권인데 출마 자격을 얻기 위해서 문 후보님께서는 이사장 후보 자격이 있는 동생 회사의 공동대표 이사로 등기해서 14일 만에 후보 등록을 마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선친과 1986년에 함께 창업하였습니다. 제가 2000년, 2012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그 회사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었으며 다시 대표이사에 재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사형제입니다. 저희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저희는 사형제가 돌아가면서 대표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게 된 건 이유는 제 동생이 해외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수주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해외에 비중을 많이 두는 그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은 법인의 대표이사나 취임과 사임이 어째서 이게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고 상법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조합 현안에 대해서 밝아야 하고 또 회원사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소 이사장에 대한 출마 의견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입후보를 하셨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거대 조합을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이미 이사장 선거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깝게 석패를 하여 저 자신으로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이사장님과 8년을 함께하며 조합원들과 조합의 정책적인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왔고 많은 행정 경험과 폭넓은 소통을 쌓아왔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 조합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더 많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아닌 지금까지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한 경험을 토대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후보자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파주 지역에서 기호 1번 박봉서 후보와 모임을 같이 하시면서 문희봉 후보님께서는 평소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구두 약속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 후보님 생각은 구두 약속도 약속은 아닌지 문서로 작성해야만 약속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려면은 경륜과 능력 있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합 이사로서 지금까지 조합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던 것들을 가까이에서 보아온 박봉석 후보가 이런 이전 투구의 질문을 하니 의아합니다. 저는 주변의 권유와 현재 조합위원회 위원, 조합 이사로서 조합 운영과 미래 먹거리에 고민하고 활동해왔고 이제는 행동으로 봉사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이게 지금 초등학교 반장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정말 박 후보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희 조합의 이사장이 되려는 분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후보님께 저희 지역에서 두 후보를 형과 동생을 하며 같은 모임을 하고 우위를 다져왔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선거 끝나면 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봉 후보의 1번 공약은 조달청 수배 전반 원가 계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는 이태우 후보와도 같은 공약인데요. 어떤 방식과 절차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전반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중요시하는 현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견적 프로그램을 저희 조합에서 개발해요. 조달팀과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조달팀은 저희 조합 품목뿐만 아니라 타 품목도 해야 하므로 조달청 내 차세대 지원단을 만들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조기에 실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긴밀히 조율하여 이 프로그래밍을 회원사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저 문희봉 후보가 하겠습니다. 이는 어떠한 후보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희봉 후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5번째 질문입니다. 지역별 간담회에 정례화를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선거와 관계없이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호회의 현 이사장이 회장직을 맡거나 동호회 조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사장이 되시면 이와 같은 것을 동호회의 자율성을 위해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 조합에서 지원하실 수 있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면 동호회의 자율성을 위하여 회장직을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조합 자체 예산에서 지원금을 정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현 이사장은 명예회장으로 많은 회원사들이 올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동호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공약 이행 평가단을 신설하신다라고 공약하셨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신의입니다. 공약 이행 평가단은 제가 공약사항을 실천으로 조합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반기별로 체크하고 이 평가단은
업종별 분과를 구성하여 업종위원장 회의를 통하여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후보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청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토론회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들께서 아직도 많이 긴장하시고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물도 조금 드시면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보고 계신 청중분들도 잠깐 스트레칭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물도 한 모금씩 하시면서 네, 어떻게 조금 편안해지셨을까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 현안 관련 공통 질문 차례입니다. 후보님들의 공약사항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합의 화합 그리고 조합 원사를 위한 먹거리 창출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이 두 부분에서 각 후보자들의 생각과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평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세 후보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조합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이태호 후보, 박봉서 후보, 문희봉 후보 순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태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조합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 앞으로 두 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신 심상민 대표가 두 후보님께 제안하였습니다. 각 후보당 5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조합 이사로 받아들여 민주적 조합 운영에 힘써달라고 제안하였고 아직까지 두 후보에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통합이 아니라 물리적인 통합이 현재 조합에서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장의 권한에 대한 조합의 정관 및 규정의 개정입니다. 2월달 정기총회 개최 때 이사장의 선출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할 것이며 이사장의 판공비를 무조건 카드로 쓰고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인사의 정관을 인사위원회를 거쳐 검토할 수 있게끔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공약을 이행한다면 조합의 화합과 번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조합 이사장 혼자 이 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은 이 시대에서 끝내야 됩니다. 정기조합은 앞으로 조합 회원사와 만들고 이 번영과 화합과 번영을 위해 힘껏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봉서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박봉서입니다. 예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일 겁니다. 동막골에는 아주 화합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에 군인들이 가서 마을 촌장에게 어르신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 촌장이 뭘 많이 묵여야지 라고 답변합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다 같이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산다면 싸울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누구는 쌀밥 주고 누구는 보리밥 주고 촌장 가족은 소고기 먹고 멀리 있다고 아무것도 안 주면 싸움이 나겠죠. 불합인 환불균이라는 말이 최근의 화제입니다. 백성은 가난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합이 두고 우리 조합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모든 회원사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의 훌륭한 전통을 잘 이어가면 회원사들은 우리 조합의 기대를 가지고 또 이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동막걸처럼 평화로운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호 1번 박봉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희보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
곽기영 이사장님의 선대위원장이신 박정배 회장님과 신상균 회장님, 그리고 상대편 선대위원장이었던 한광전기공업의 유기현 회장님을 저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장범 대표를 통합과 화합의 조합을 위하여 선대본부장으로 모시고 과거 선거에서 양분된 조합의 관계를 이제는 하나에 된 통합과 화합의 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덕망 있고 모든 점에서 귀감이 되는 조합 대표님들을 이사로 모시고 우리 조합원님들과 함께 소통할 것입니다. 옹고지신의 자세로 현 이사장님의 추진 사업을 새롭게 검토하여 장점을 승화시키고 단점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쟁자인 여기 두 분의 훌륭한 공약은 반드시 조합원님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네,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각 후보들로부터 조합 원사를 위한 먹거리 창출 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씩 주어지도록 하겠고요. 역순으로 문희봉 후보, 박봉서 후보, 이태호 후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봉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합 1호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여 조합원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조합원을 위하여 먹거리를 반드시 창출하여 조합원님들과 함께 성공 시대를 기필코 열어내겠습니다. 마스 금액을 1단계 1억 미만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장 간 경쟁 품목을 발굴하여 조합원사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합 교육장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및 전기 관련 업체를 분기별로 교육할 수 있는 실습 장비를 갖추어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의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관련 학교와 인력 기관들과 함께 공조하여 기숙사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사에 홍보하여 조합원의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기업 우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 홍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조합원사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입니다. 네, 다음은 박봉서 후보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1번 박봉서입니다. 조합의 이사장은 영업사원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준비된 이사장 후보이며 누구보다 회원사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공약에서 언급한 7개 공약을 잘 실천하면 조합 회원사에 많은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수 공급자 계약 마스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전기 표준 품목을 대폭 확대하면 됩니다.
품목 확대의 장점은 공량을 반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수주금액 상승 효과로 이어져 회원사의 이익을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조합의 단체 표준을 현실화 표준으로 개선하고 각종 인증 및 입찰 참가 가산점 확대를 하면 됩니다. 넷째, 조합 산하 연구소를 통해 정부 산하 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 과제를 조합에서 수행하고 개발한 제품을 우수 조달 공동 상표로 신규 등록하면 회원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정기조합 현 0.7% 수수료를 0.6%까지 인하하여 회원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코라스 공인 검사기관을 지정, 추진하여 수수료 절감 및 수익을 창출하면 됩니다. 공공기관 전력기기 사용 연한을 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회원사 전체가 먹거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면 됩니다. 준비된 후보 기호 1번 박봉서가 반드시. 네, 이어서 다음은 이태호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단체 수의계약 제도 부활이라는 공약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유언부에는 이제 안 통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맞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선은 지역사업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조합에서 성능인증, 조달 혁신 제품, 조달 우수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조합이 출자한 제품개발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사업조합과 같이 새로운 아이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R&D 자금을 지원받아서 개발하고 그 기술을 지역사업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조합은 수수료를 받아 조합 수익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산업 전문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합 원사를 국내외에 소개하고 해외 전시장을 위한 메타버스 환경의 온라인 해외 전시장을 상설로 만들겠습니다. 온라인 전시장이 만들어지면 큰 돈을 들여서 해외 전시장이 나가지 않더라도 가상현실에서 3D 동영상, 제품 소개와 전자카탈로그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어로 해외에도 오픈하여 조합원사의 판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제는 조합은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기호 2번 이태호가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각의 후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 질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단 한 명의 후보만을 지정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자유지정 개별 질문은 보안 유지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각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게 하기 위한 준비한 질문을 토론의 당일인 오늘 밀봉해서 선관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은 선관위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과 답변은 합쳐서 5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기호 1번 박봉서 후보님부터 상대방을 지목하시고 직접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통 질문을 서류를 준비했었는데 위원장님이 개별 질문으로 하라고 그래서 한 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저 문희봉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에 이사로서 4년 동안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의 수건 사업이었던 공제조합 추진이 무산되었는데 공제조합 추진 시 용역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조합 이사 활동을 했으니까 용역비 비용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공제조합 설립 시 우리 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초기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사로 역임한 거는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곽기영 이사장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뭐 여기 깊이 관여한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이사장님하고 그분한테 같이 전문위원이었던 그분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물어볼 내용 같습니다. 이걸로 가름됐습니까? 도대체 우리 조합의 이사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분 되는데 조합 이사분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도 됩니까? 네, 5분 안에 질문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어서 해도 될까요? 네, 시간 안에서는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문희봉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합 부지 관련 질문입니다. 후보님은 조합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만들 계획을 현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2억이 책정되었고 8천만 원이 선 지급되었습니다. 조합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에서 잠정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8천만 원 선 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8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는 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뭐 제가 이사로서 제가 뭐 그걸 갖다가 그 뭐 집행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사장이 된다면 이걸 좋은 방향으로 저희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문제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합에서 가평 소재 명문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사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후보님이 조합 이사장이 당선된다면 골프장 회원권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나눠 쓰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각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약한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되면은 그때 다시 생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합 회원사 전체가 이 골프장에 대해서 아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특정 우리 이사분들이나 특정인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회원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별로 지정됐던 시간 5분이 종료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기호 2번 이태우 후보님 차례입니다. 상대방을 지목하시고 직접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문희봉 후보하고 박봉수 후보는 정말 친한 세 명이서 정말 친한데요. 조합 현안에 관해서는 아마 치열하게 다툼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없고요. 아마 이것만큼은 조합 현안이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사심없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봉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봉수 후보의 캠프에 현재 한국전기에너지사업조합 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인 광명전기 이사장 회장님이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조합 24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두 건의 정보 R&D 연구과제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6년간 정지받은 사건을 4년 전에 25대 이사장 선거 때 언급하는 과정에서 현 조합 회원사 9명을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25대 감사 두 분이 자체 내부 감사를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자금의 사적 사용 정황과 개발품의 분실 등이 발견되어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개발 담당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기조합은 2021년 2월 총회에 감사 보고서로 가름하고 조합 집행부에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숙제가 26대로 돌아왔습니다. 박봉서 후보님은 26대 이사장으로 뽑힌다면 조합원사의 자산을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또 이와 유사한 명예훼손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회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5대 때 저는 선거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물론 여기 현재 곽기영 이사장님도 계시고 다 했는데 제가 25대 때 선거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두 번째, 조합의 자산이 유용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법적 조치해서 환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조합 전체의 회원사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발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법적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해야죠. 지금 여기 3번 후보님 문희봉 대표님은 그 입후보 자격에 보면 우리가 그 도덕적하고 형사적 두 건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게 2주 만에 올라오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고발 사건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고발은 해야 되고 회원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선거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은 묻어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합 회원사로서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박봉서 후보님은 삼성파워텍의 조달우수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지역별로도 대리점이 있는 등 열심히 영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간의 회원사들 중 일부 회원사들은 전기조합 이사장이 되면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조합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의지를 밝힌 박 후보로서 조달우수 제품 인증을 내려놓든다든가 하는 진실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무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향간의 그런 얘기들을 걱정하는 부분을 좀 잠재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호 후보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곽기영 이사장님도 조달 우수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조달 우수, 혁신 제품, 성능 인증 모두 다 패스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사업 30년 운영하면서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제가 네, 안타깝게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서 개별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기호 3번 문희봉 후보님 차례입니다. 상대방을 지목하시고 직접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두 분께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선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후보와 지역에서 형 동생하며 같은 모임도 하고 우위를 다져왔습니다. 저는 진짜 두 후보들을 너무 훌륭한 저희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은 찹찹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조합을 위해서 또 이런 또 훌륭한 우리 후배들이 또
다시 우리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분열돼 있다고 하는 그 조합의 화합과 통합을 위하여 두 후보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언론의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통합 후보를 선출하고 추대하는 것은 어떠한가를 두 후보님들에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질문하신 거죠? 이게 질문인데 왜 질문을 하셔야 지금 뭐 제안하는 장소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죠? 이건 3번 후보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신문사를 통한 세 분이 그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에 1위 하는 후보를 이제 추대하는 형식으로 하시자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시긴 하신데 저기서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선거 캠프로 가서 상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6대 이사장 선거에서는 요걸 논의는 하지만 진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6대 이사장이 된 이후부터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론조사나 그 외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시간 아직 남으셨는데 질문 더 안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자유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회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다음은 현안 관련 공통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당 조합회관 부지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합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문희봉 후보부터 들어보고 다음으로 박봉서 후보, 이어서 이태호 후보 순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2분씩 주어집니다. 조합원님, 기호 3번 문희봉입니다. 종부세로 매년 약 2억 정도의 조합 손실이 나며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되어 타 업체 입주 및 임대도 불가하여 다른 활용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매각이 어려운 바 조합회관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사업을 통한 안정된 조합 운영과 이익 창출을 이루어 이익금에 대한 회원사 배당급 지급 및 조합원 복지 향상으로 조합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와 협의하여 진척 사항을 조합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박봉서 후보 답변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3번 후보님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회관 부지 활용은 우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사장이 된다면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해서 전체 회원사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묻고 그 다음 실행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먼저 25대 때 이사장님 때 실시 용역 계약을 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설계 계약을 2억으로 계약하고 8천만 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 잠정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있는 그대로 오픈하겠습니다. 신축 건물 2,000평을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많이 올랐죠. 신축 건물 2,000평 신축 시 건축비가 부대 비용 포함해서 대략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보다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합 자금 여력이 되는가입니다. 조합의 보유 자금이 얼마인지, 요즘 금리, 융자는 얼마를 더 받아야 이 사업을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추진했다가 그냥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원사 대표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건축을 잘 알고 있는 기호 1번 박봉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태우 후보님 답변 청해 듣겠습니다. 예, 먼저 잘못된 사항부터 먼저 바로 잡겠습니다. 25대 곽기영 이사장님께서 추진하셨던 거는 2년 전부터 용도 변경에 대해서 추진하셨고요. 용역을 정당하게 줬고 계약법도 정하게 해서 추진하셨습니다. 다만 성남시에 특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알고 계신 듯이 은수미 그때 성남시청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재 성남시의 여러 가지 정부에 관련 문제점들이 생기는 바람에 정확하게 진행 상태가 고르지 않았던 거는 있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별도로 누구의 임의에 인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후에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용도 변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못 만들었을 뿐이지 아마 26대 때는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용도 변경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조합원사와 전문가를 구성된 TF팀을 만들고요. 조합 이사장이 지시받지 않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진행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담회 때 회원사의 의견을 듣고 부지 활용을 검토하고 추진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보님들 어떠신가요? 아쉬우신가요? 네,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굉장히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아무래도 최초로 열리는 것이다 보니까 준비도 아직 됐지만서도 많이 긴장이 되셨을 것 같고 또한 시간적인 제약에 익숙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전히 시간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1분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선거권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금일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기호 순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서 후보님 1분입니다. 기호 1번 박봉서입니다. 오늘 우리 정기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조합원사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 오늘 공개 토론회는 준비하신 성대웅 선거관리위원장님 비롯 위원님,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대 조합을 들어왔고 현재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조합은 변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합 회원사님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사장 자리에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회원사를 위해 일하는 변화하는 조합을 만들고 싶었고 그것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정기 선배님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시죠. 회비만 받아고 혜택 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런 후보를 뽑으셨지 않습니까? 자질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규모, 회사의 매출을 보고 뽑으셨지 그 후보의 자질을 보고 뽑으셔야 됩니다. 그런 용기를 조합 회원사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진정 조합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이태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희봉 후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기호 3번 문희봉입니다. 14년 전의 실패와 아픔, 8년간의 조합 활동으로 준비된 후보입니다. 저희 신념은 화합과 통합의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합의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저는 항우 같은 독단적인 리더십보다 유방 같은 포용의 리더십으로 조합원과 원활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친구 같은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토론회 어떻게 보셨을까요? 계속 지지하시던 후보가 여전히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후보의 새로운 매력에 빠지시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번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조합 이사장 선거일은 오는 3월 22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고해주신 전기조합 선관위 여러분들과 금일 토론회를 준비하신 전기신문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시청하고 계신 조합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